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발키리. 많은 분들이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세!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년 9월 발키리를 연기한 테다 톰슨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크리스 햄스워스와 함께 런던을 떠나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겉으로는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촬영차 두 사람이 애틀랜타에 방문한 걸로 보이는데요. 애틀랜타는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재촬영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런던에서 맨인 블랙 촬영을 마친 다음 애틀랜타로 넘어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재촬영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키가 죽을 당시 타노스 우주선 쪽에서 움직이는 검은 형체가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진짜 로키일 거야, 아니야 발키리일 거야 라는 식으로 추측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로키보다는 발키리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로키는 죽었다고 루소 감독이 직접 언급한 바 있거든요. 이에 반해 발키리의 생존은 영화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언급된 바 있고요. 토르가 말하길 그가 내 우주선을 파괴했고 절반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죠. 한 대학 강연에 초청받은 루소 감독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발키리가 살아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타노스가 우주선을 침공했을 때 절반의 아스가르드 백성들과 함께 우주선을 탈출했다고 답합니다. 그럼 그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타노스의 핑거 스냅에도 살았을까? 이러한 팬의 의문 섞인 질문에 테사 톰슨이 직접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단 두 가지 단서만으로도 발키리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출연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얼마 전 출연의 쐐기를 박는 단서가 나옵니다. 유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사진에서 발키리가 있거든요. 근데 살짝 의문인 점은 구글에서 검색 시 출연진 목록에서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출연진 목록 없는 사람들도 나중에 추가되거나 깜짝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튼 출연은 확정인데 정말 중요한 건 왜 발키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냐는 점입니다. 닥스가 타임스톤을 내주면서까지 토니를 살린 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토니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산 거라고 본다면 발키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닐까요? 발키리는 어벤져스4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순도 99% 이상의 뇌피셜 시작합니다. 원작에서 브룬헬드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발키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발키리로 손꼽힙니다. 발키리는 명예롭게 죽은 이들을 끌며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 수도 있고요. 곧 죽을 이들에게서 퍼져나오는 아우라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지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다수 캐릭터들이 업그레이드된 능력으로 돌아올 거라 예상되는 가운데 발키리 역시 코믹스에 기반을 둔 능력 향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노스의 아스가르드 함선 침공 당시 절반의 사람들은 발키리와 함께 포드를 타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발키리 성격상 그냥 도망칠 순 없겠죠. 코르크한테 사람들을 맡기고 자신은 몰래 타노스의 함선으로 잠입합니다. 타노스 함선에 몰래 들어온 발키리는 타노스의 비밀을 찾게 되고 미션 임파서블처럼 타노스가 돌아오기 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가 타노스가 로키의 목을 잡고 비틀어 죽이는 시점이었고요.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바로 발키리입니다. 타이밍 좋게 빠져나간 발키리가 이번엔 아스가르드 함선으로 이동합니다. 인피니티 워에선 타노스가 파워스톤으로 함선을 공격한 다음 곧바로 함선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터진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시간텀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르가 신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폭발 속에서 커다란 상처 없이 살아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구조 신호를 받고 없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낸 건지도 인피니티 워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함선이 폭파되기 전 잠깐의 시간이지만 발키리와 토르는 다시 만나게 되고 토르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일단 구조 신호는 방금 전에 보냈어. 그리고 나는 함선이 폭파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내가 죽는 일 따윈 절대 없을 테니 염려 말고. 발키리, 너는 남아있는 아스가르드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살핀 다음 타노스의 비밀을 지구에 있는 어벤져스한테 전해주면 좋겠어. 목숨만 부지한다면 곧 누군가 나를 구조하러 올 거야. 그리고 난 우주선을 빌린 다음 타노스를 죽일 새로운 무기를 만들 거야. 그러니 걱정 마. 라고 말이죠. 함선이니까 작은 우주선 몇 대가 더 있었을 텐데 영화상 사용 가능한 우주선은 단 2대뿐이었을 겁니다. 아스가르드인 절반이 타는 우주선은 사용했고 나머지 한 대는 비상 탈출용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명만 탈 수 있는 사이즈였고요.
토르는 발키리에게 우주선을 양보하고 자신은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할 테니 염려 말라고 한 거죠. 그 사이 발키리에게는 백성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일과 이후 타노스의 비밀을 어벤져스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기게 되고요. 타노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발키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노스 함선에 숨겨진 비밀 정보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까지 추측하기란 어렵지만 분명 타노스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타노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서 엉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발키리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